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아도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던 순간,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뒤 돌아서면서 느껴지는 묘한 후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고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말은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스를 타고난 재능이나 말재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말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센스는 순간의 기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말의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과 말로 거리를 만드는 사람은 명확히 갈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말 습관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경험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말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말 습관 5가지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센스를 무너뜨리는 말투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조용히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키는 말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0대 초반의 김문규 씨는 매주 동네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유독 문규 씨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특별히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문규 씨는 절대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심지어 상대가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침묵까지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난 뒤에야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해리 레이스는 대화에서의 응답 시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답을 준비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상대 말이 끝나고 200밀리초 이내에 답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답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2, 3초의 여백을 두고 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정보 교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화는 존재의 확인 과정입니다. 내 말이 끝까지 들려진다는 경험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지고 그 감각이 쌓일수록 관계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을 자르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에게 당신의 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가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조차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 여유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주고받는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한 존재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말을 먼저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신뢰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60대 후반의 이영자 씨는 주변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영자 씨를 찾아갑니다. 영자 씨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라는 짧은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영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모두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을 듣지 못했는데도 위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조언보다 공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히 반영해 주었을 때 내담자는 스스로 통찰을 얻고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는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이해받는 경험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진 뒤에야 필요하다면 의견을 나눕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먼저 기다립니다. 그때 먼저 공감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해결책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게 됩니다.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언은 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지만 공감은 상대의 신발을 함께 신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센스는 상대의 신발이 어떤 느낌인지 먼저 느껴보려는 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습관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보다 상대가 느끼는 것을 먼저 알아보려는 마음이 앞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 마음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은 어떤 말재주보다 사람을 가깝게 만듭니다. 70대 중반의 박용하 씨는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대화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용하 씨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정받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 로빈 레이코프는 언어의 완화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단정적 표현보다 불확실성을 담은 표현이 대화 상대에게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고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지를 남기는 표현은 대화를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상대는 다른 생각을 꺼내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나눕니다. 반대로 단정적인 표현은 대화를 닫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사람의 생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맞다고 여기는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지를 남기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을 여지로 바꾸는 습관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보다 함께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의 습관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60대 후반의 김경아 씨는 주변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유독 진심으로 들립니다. 잘했어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 오늘 그 파란색 스카프 매신 게 얼굴색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까 그 이야기 하실 때 표현이 참 적절했어요.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냅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은 그냥 좋은 말을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봐주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 칭찬은 일반적 칭찬보다 3배 이상 강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 칭찬은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인식하게 만들어 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어색해하거나 칭찬하더라도 좋아요, 멋지네요 같은 일반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칭찬도 나쁘지 않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를 제대로 관찰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칭찬을 할 때 막연한 형용사 대신 구체적인 관찰을 말합니다. 상대의 선택, 노력,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표현합니다. 구체적 칭찬은 또한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위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칭찬은 바로 이 욕구를 정확히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막연한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구체적 칭찬은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은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연습에서 나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 노력, 선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칭찬은 형식적인 100마디 칭찬보다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70대 초반의 연정훈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 절대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가 아니라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훈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진짜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요나 당연함이 느껴지는 부탁은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괜찮다는 여지가 주어진 부탁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사람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부탁을 할 때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바쁘신 건 아닐까, 이 부탁이 부담스러울까를 고려하고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깁니다. 안 되면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을 덧붙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부탁과 강요의 경계는 미묘합니다. 같은 내용을 요청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부탁할 때 선택권을 주는 습관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필요가 급하더라도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쌓여 만들어진 습관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60대 중반의 이준기 씨는 대화 중에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그건 잘못됐네,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같은 말을 합니다. 본인은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준기 씨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판단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인데 그 경험이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되는 순간 대화는 불편해집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비판과 평가가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행동이나 선택을 평가하는 말은 방어적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논쟁으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평가적 언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가하는 말투의 문제는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성인 간의 대화에서 이런 위계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더 깊은 문제는 평가가 담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선택은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평가는 이런 복잡성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판단은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판단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에 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기준만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말투는 바로 이 상상력의 결여를 보여줍니다. 평가적 언어는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는 공간에서만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자신의 말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윤복자 씨는 대화 중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나이면 원래 그렇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정적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묘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특별한 상황이 일반화되어 버린 느낌,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리 로스는 잘못된 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의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래라는 말은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표본일 뿐인데 마치 보편적 진리처럼 표현됩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당신의 경험은 특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단정하는 말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결론이 종종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세계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세계의 전부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언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다 그래, 원래 그래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갇힌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과 그것을 기준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단정하는 말투를 줄이려면 자신의 경험이 세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패턴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유한 경험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담긴 언어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듭니다. 60대 후반의 이용대 씨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무언가 불평하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대 씨를 피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3대1 이상일 때 사람들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화의 대부분이 불만과 비교로 채워지면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적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평을 듣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의 긍정적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비교 역시 현재를 평가절하합니다. 불평과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은 바로 이 판단의 습관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찾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봅니다. 불평과 비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점을 찾고 현재의 좋은 면에 주목하려는 노력은 가능합니다. 말의 습관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뀔 때 주변 사람들도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습관 5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 조언 대신 공감을 먼저 건네는 습관, 확신보다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쓰는 습관, 칭찬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습관, 부탁할 때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습관이 센스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말투,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단정하는 말투, 불평과 비교를 습관처럼 하는 말투는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센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재주나 순발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말의 패턴입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표현을 피하며 어떤 순서로 말하는가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센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격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남기거나 떠나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센스는 재능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오랜 시간 타인을 관찰하고 자신의 말을 돌아보며 조금씩 다듬어온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말 한마디는 사람을 곁에 남기기도 하고 조용히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센스는 사람을 남기는 말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나 평가 대신 공감을 건네거나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언젠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센스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